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8월 8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 월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계속해서 타겟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있고 미국의 연준 의장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국제정치평론가인 문희정 평론가님 모시고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계속 나오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네. 너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것보다 먼저 트럼프 네. 얘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 네네. 게 참 제가 사실 그 방송을 통해서 국제정치 평론을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출마했을 때인 2016년부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트럼프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전문가시네요.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나는 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평론을 시작해야 되겠다. 국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네. 알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세요? 그 사실 대선 처음에 2016년 대선 당시에는 저도 정치평론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 왜 언론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거기서 거의 벗어나는 경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와장창창 깨뜨리면서 맞아요. 나타난 정치 아웃사이더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질서였죠. 그때 맞습니다. 그게 새로운 질서였는데 그때부터는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외교 문법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이 사실은 가장 당황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를 했을 때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이제 후보가 바뀌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그래도 해리스가 트럼프 후보를 많이 따라잡아서 이런 보도가 나올 때도 저를 비롯해가지고 저희 뉴스 토마토에서는 계속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고요. 반드시 트럼프가 될 겁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언론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니까 왜 니들만 자꾸 트럼프가 된다고 하냐. 미국 언론도 그렇고 다른 한국 언론도 다 해리스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뉴스 토마토에서 저희들만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맞아 떨어졌죠. 그게 냉철한 분석이었던 거죠.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네, 초반에 엄청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2016년의 기억.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존 문법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분석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문법을 깨트리는 네. 놀라운 예지력을 가진 문희정 평론가님께 오늘의 이 자극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차 정치 평론 하시는데 트럼프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상당히 선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15%를 묶어두고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언급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가 반도체 관세 협정 미국하고 맺으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반도체 품목 관세 세율은 100%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거 다 영향권에 드는 건데.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큰 거 하나를 꽝 하고 던져놔요. 그러면 이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의 입에서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봐야 되고 우리와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언론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꽝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국 대우 받는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단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내가 임기 동안 네. 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무관세로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상관이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관세일 거야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너하고 너는 무관세야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사실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아직 공장을 짓기 시작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트럼프 때 시작한다는 게 이게 지금 공장 짓는다는 건지 약속을 했다는 건지 돈이 들어온 때인지 언제인지 알 수가 사실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미국 주류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는 누구 마음대로다? 트럼프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인들이,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대통령한테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가진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탐내는 카드 하나 있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그건 진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아줄을 잡은 느낌이거든요. 조선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걸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또 하나가 본인이 뭔가 하나에 꽂혀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겠어라고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에 꽂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정상회담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마스가 관련해서는 양승훈 교수하고 끝내주는 경제에서 깊이 얘기했고요. 또 최승병 박사도 엊그제 깊이 얘기했으니까 그 영상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 중에는 또 그러면 일단 반도체는 약간 안심하면서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기로 하고 WTO 체제는 끝났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긴 한데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잖아요. 무역 대표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로 따지면 산업통상부와 마찬가지인 부처에서 W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분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내가지고 자 이제부터 국제 경제 질서가 재편이 됐어. 왜 재편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기존의 WTO고 그다음에 뭐 국제협약이고 뭐 그 관례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무역대표부 장관이 기고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어 무역대표부. 그리어가 그리어가 네. 기고를 했군요. 그게 트럼프 라운드인가요? 그렇죠. 트럼프 라운드고 그리고 뭐 턴베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턴베리 시스템, 트럼프 라운드 용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다 트럼프예요. 뭐냐면 그 턴베리라는 것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잖아요. 그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지난주에 지금 그 우리 소장님 뒤에 있는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잖아요. EU 대통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턴베리에서 EU와 미국 간의 무역 합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 리조트 트럼프가 투자한 골프 리조트 그렇죠. 거죠? 트럼프 거죠. 그래서 턴베리 체제가 그 의미이다. 당연하죠. 그냥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놀랍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내용은 지금 그 왜 WTO라고 해가지고 이제 166개 회원국들이 그 무역 합의에 딱 회원국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 우리 여기서 무역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약속들을 다 같이 지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WTO 체제 내에서도
뭐 처벌을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뭔가 집행을 한다거나 우리 무조건 요 안에 규칙을 따르는 거야. 이게 WTO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WTO 체제 끝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규칙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WTO 체제라는 게 세계 무역기구 체제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자 하면서 점점 그 보폭을 넓혀가지고 그렇죠. 사실 중국까지도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구공산권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의 무역 질서를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8년에 가트 체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1995년 WTO 체제로 네, 바뀌었고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그래 너네도 무역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너네도 규칙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중국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국제무역을 하려면은 WTO 체제 내에서 하는 거야라는 게 관례화돼 있었죠. 네, 네. 네. 근데 그 규칙을 이제는 다 미국이 나서서 깨고 이미 깼죠. 있었어요. 이미 근데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미 깼어요. 아. 일기 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사실 이 WTO 체제 내에서 아니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무역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랬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사무소가 WTO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걸 심사하는 심사관이 3명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임명하려면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2명의 임기가 다 끝났는데 2명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보니까 순전히 중국에 유리한 판정만 내리더만 그래서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러고 본인이 깨고 나가거든요. 거기서 중국을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많이 걸고 넘어졌죠. 음. 많이 걸고 넘어졌는데 이번에 사실 그 WTO 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어 대표가 조목조목 든 게 사실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 미국에 엄청난 흑자를 얻었어라고 얘기한 네네.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일단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네. 임금을 억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느슨한 노동 환경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규제를 좀 왜곡한다거나 환율 조작 등을 총동원해 가지고 수출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많이 촉진을 했다. 이게 바로 WTO 체제였고 이거에서 중국은 이 모든 걸 다 사용을 했고 미국이 WTO 체제에서 중국이 이렇게 불합리한 경쟁을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분쟁을 제기했지만 늘 결과를 보면은 중국에 유리하게 나왔더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일기 때 그렇게 상당히 흐트러뜨려 놓은 상태. 네, 흐트러뜨려 놓고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거 보세요. WTO 체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뭐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못하게 해놓고. 그렇죠.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아유 그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체제를 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그 상호관세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나 이거 WTO에 제소할 거예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아무 의미 없는 건데 해보려면 해보든지. 우리가 그 체제 자체를 이제 완전히 무의화 시켜버릴 거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거기 백날 가봐라 의미 없지라는 것까지 가버린 거죠. 근데 원래 이게 WTO 규정이라는 것도 국제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서로 지키기로 협정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내법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버리는 상황이 된 거네요. 사실은 미국이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이 이걸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라는 거는 약간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미국은 늘 강자의 입장에서 대놓고 안 지키느냐 또는 은밀하게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아예 대놓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놓고 못하는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고 포장이라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가지는 어떤 국가 신인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체면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미국의 국익만 지켜지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대놓고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근데 이 국제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법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깨트리면은 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가 다 좀 붕괴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붕괴되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은 인권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너무 제멋대로이고 규범에서 벗어나 있고 막 이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중국이 하던 그 짓을 이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오히려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국은 다자 체제를 존중하고요. 다자 간의 국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정 간섭은 해서는 안 되고요. 각자의 주권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중국이 하고 있고요. 네네네. 미국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얼마를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예전에 사실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던 모습을 미국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그리어 대표의 글에서도 그 부분이 그런 나오죠.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나오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저는 이게 되게 기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트럼프 라운드로 재편을 하겠다. 이게 왜?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외교적인 수사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금 얻어맞은 상황인데 얻어맞아가지고 끌려가서 너 자 사인할 거야 말 거야. 이래서 저희는 그냥 최대한 적게 해주고 이렇게 사인을 해볼게요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미국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했어. 앞으로 우리 더 지속 가능해. 우리 관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이네요. 법적으로 우리는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도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네. 다 지키기로 했는데 혼자서 150km 막 달려놓고는 자 이제부터 이 교통 질서를 재조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거죠. 교통사고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81대가 더 안전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 따위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한 얘기는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해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은 5,500억 불, 뭐 우리는 뭐 그 2,000억 더하기 1,500억 해가지고 3,500억 불 미국에 투자해라. 네. 그러면 관세 좀 깎아서 15%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가서 미국의 제조업 조선업 요거를 부흥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성장시킬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 WTO 체제 하에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는 중국이라고 아예 네네네.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 체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이 사실은 가장 강자였잖아요. 무역에 있어서도 강자였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그래 뭐 중국 같이 놀고 싶어? 그럼 니들도 규칙 지켜야 되니까 들어와라고 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생산력이 또는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걸 예측을 못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중국이 들어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정말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버리니까 이 체제 안에서는 미국이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중국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WTO 네. 체제인데 그렇죠. 중국한테 사실은 유리해졌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 질서를 오히려 자기들이 깨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유리한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텀베리 체제고 그게 텀베리 체제죠. 트럼프 라운드인 거죠. 그 체제가 지금 뭔지 정확하진 않지만 네.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미국에다 투자해주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 내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출할 땐 관세 안 내고 이런 체제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체제. 우리는 그렇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은 새로운 질서라고.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체제인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와 이제서야 균형이 맞춰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사실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했단 말이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이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수혜 국가였던 이유가 국영 기업과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국가 주도 또는 국가 정상이 이렇게 해라고 결정하면은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일기 때부터. 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비판하는 중국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어쩐지. 중국 시스템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 협상의 내용을 딱 보면은 자 미국이 콕콕콕콕 찍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 거고 이건 이렇게 갈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 상대국도 따라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러워하던 독재 국가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네요. 국가가 정한다. 국가 정상이 정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가의 이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실은 제조업 다시 살리겠다는 그 방식도 사실 초기에 중국이 자본 축적할 때 방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외국 자본 끌어들여서 중국에다가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수십 년 동안 합작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중에 그 기술 흡수해서 자기들 회사 만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다 장악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삼성전자 공장 가져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실제로 TSMC한테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TSMC 니들 우리한테 투자해라고 하니까 TSMC가 일단 1,650억 달러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번에 대만의 관세 협상 속에 그 내용을 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TSMC 니들이 인텔 지분 49%를 인수해. 아예 조건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협박이지 뭐. 저 중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중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그걸 끌고 들어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그 중국의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포부는 얘기했는데 과연 그 방식대로 될까는 의문부호라는 거예요. 왜? 중국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미국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 된다. 정말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남겨놓고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 스티브 미란 이야기 이 얘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문희정 평론가하고 마무리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광재 전 국회의원 명지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럼프와의 협상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정상회담 어떻게 될 건지 에이펙 회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갈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문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